혹시 매일 저녁 술 한두 잔 괜찮겠지 하며 드시고 계신가요? 간이 조금 피곤하다 느껴도 아직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15년 경력의 간 질환 전문의 홍은정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주 반 병 정도만 마셔요. 그런데도 간 수치가 높게 나오고 피곤함과 소화불량, 지방간, 심지어 간경병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김영수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수 님은 3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순간 숙취가 심해지고 술만 마시면 어지럼증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셨대요. 결국 저를 찾아오셨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간 수치 이상 소견을 받으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올바른 음주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고 김영수님은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해요. 지금은 소주, 맥주를 적당히 즐기셔도 간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훨씬 활기찬 생활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주 습관을 아셔야 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1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간 건강을 지키는 음주 습관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술을 마신다면 여러분의 간은 매일 조금씩 손상되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술을 즐겁게 마시면서도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습관을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술 줄이세요, 끊으세요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이 습관을 실천하면서 피곤함이 줄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비법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한 푼도 들지 않는 최고의 습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마시지 않는 날 만들기. 술을 마시는 날보다 술을 쉬는 날이 많아야 간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정자님은 젊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에 술을 드셨습니다. 나는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소주 한두 잔 정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고 피로감도 심해져 결국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인의 3배 이상 나오셨죠. 하루 한두 잔뿐인데도 매일 드시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박정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간이 쉴 수 있는 날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박정자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잔 가지고 뭘 그래요? 매일 조금씩 마시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간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느립니다. 매일 술이 들어오면 간은 쉴 틈도 없이 계속 알코올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간을 쉬게 하는 것. 핸드폰을 켜서 달력 어플을 열고 일주일에 3번씩 술 마시지 않는 날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박정자님은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피곤함이 줄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술을 줄인 것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마시지 않는 날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출근 하루 전날 일요일. 이렇게 3일을 정해서 마시지 않는 날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간이 숨 쉴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간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좋은 습관입니다. 2번째, 술은 천천히 나누어 마시기. 부산에 사는 72세 김동수님은 술을 빨리, 그리고 단시간에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빨리 마셔야 술 맛이 난다라며 늘 속도전을 벌이곤 했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같은 양이라도 천천히 나눠 마시면 간이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수님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것. 법칙은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 잔은 5분, 그 다음 잔부터는 잔마다 10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시계만 볼 순 없으니 팁을 알려드리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타이머를 켜주세요. 술을 한 모금 마셨다면 잔을 반드시 내려놓으시고 10분 타이머를 시작하세요. 그 이후 안주를 드시던지 대화를 하세요. 이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알람 소리가 울리면 그때 술을 드시고 다시 타이머를 시작하면 됩니다. 알람 소리를 크게 키워놓으면 같이 먹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모두가 건강한 습관을 지킬 수 있죠. 잔을 쥐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니 유의하세요. 얼음이나 탄산수를 곁들이면 음주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속도도 천천히 하시면 10분 타이머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3번째, 공복에 마시지 않고 식사와 함께 마시기. 광주에 사는 59세 이정혜님은 늘 퇴근길에 맥주를 사서 한두 캔 공복 상태에서 드셨습니다. 배고플 때 술 마시면 더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피곤함이 지속돼서 결국 제 병원을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인의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급속히 흡수돼 간이 더 손상되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일 때 활활 타는 것처럼 급속히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밥과 함께 술을 곁들이는 것.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술 마시기 최소 10분 전에 준비식을 먼저 드세요. 밥 1숟가락, 단백질 1가지, 채소 2젓가락. 이걸 1:1, 법칙이라고 기억하세요. 탄수화물 1, 단백질 1, 채소 2. 이후 술을 시작했다면 안주를 먼저 한 입 하시고 술은 그 다음 한 모금 드시면 됩니다. 빈속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반찬, 술, 물 순서를 반복하시는 것이 좋아요. 술을 마치셨다면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 반 컵이나 바나나 1개로 마무리하세요. 음주로 인해 손상된 위를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째, 건강한 안주와 마시기. 안주는 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윤남노 씨는 아내와 매일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이 안 좋아져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이 먹는 아내는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식습관을 분석해 봤는데 문제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아내는 고기를 먹어도 채소와 밥을 곁들여 먹었고 윤남노 씨는 고기와 술만 드셨더라고요. 여러분, 간 건강은 술뿐만 아니라 안주에도 달려 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혈압과 혈당까지 악화시키죠. 그래서 윤남노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술자리에선 두부, 생선, 채소와 같은 담백한 안주를 곁들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 한 접시는 필수로 준비하세요. 쌈채소, 나물, 샐러드 모두 좋습니다. 그 다음 메인 안주를 고르세요. 좋은 안주는 담백한 안주인 두부, 생선, 계란 요리, 콩, 버섯, 나물 등이 좋습니다. 피해야 하는 안주는 튀김이나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이 되겠죠. 전골이나 찌개류를 드실 때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국물은 10숟가락 이내만 드세요. 국물 음식은 흡수가 빨라 혈당과 혈압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추가로 한 번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최소 15번 이상은 씹은 다음 삼켜주세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5번째, 물과 함께 마시기. 인천에 사는 69세 최성호님은 술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물 마시면 술 맛이 떨어지잖아요 하시며 늘 술만 드셨죠. 그런데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물 없이 술만 마시면 간은 2배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습관은 간단합니다. 술 한 잔마다 물 한 잔, 이 원칙을 지키는 것. 방법은 간단해요. 1:1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내 탁자 위에 물잔을 올려두세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세요. 여기서 투명한 컵을 사용하면 내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보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 술 한 잔 마신 후 물 한 잔을 바로 마십니다.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요? 기준을 정해보죠. 소주잔 한 잔에 물 반 컵 이상. 100에서 150ml 정도입니다. 맥주잔 한 잔에 물 한 컵 250ml 정도면 물을 안 마실 때보다 숙취가 훨씬 덜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성호님은 소주 한 잔에 물 한 잔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다며 지금도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술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음주 습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 좋은 습관을 먼저 알고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서 좋은 습관 몇 가지만 따라한다고 해서 간이 지켜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도 금세 비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쁜 습관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음주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간은 훨씬 가벼워지고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마시면 간은 쉬지 못하고 계속 손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술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빈속에 술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공복에 술을 드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돼 간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위 점막에도 직접 자극이 가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 빨리 그리고 연거푸 마시는 습관, 흔히 포금이라고 하죠. 같은 양의 술이라도 단시간에 몰아 마시면 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뿐만 아니라 심장, 뇌, 췌장까지 함께 망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안주 없이 술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안주가 없으면 알코올이 바로 간으로 가서 해독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건강한 안주 없이 술만 드시는 건 간에 직격탄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해장술입니다. 전날 술로 힘들다고 다시 술을 마셔서 푼다. 이건 숙취를 푸는 게 아니라 간을 2번 괴롭히는 겁니다. 이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술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진통제, 수면제, 당뇨약은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독성이 배로 커집니다. 간 보호제랑 같이 마시니까 괜찮다는 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마지막 7번째, 주량이 세다면서 술을 과시하는 습관입니다. 술에 잘 안 취한다고 간이 멀쩡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분들이 간 질환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7가지 잘못된 습관부터 꼭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술은 무조건 끊어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술이 더 당길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습관만 지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을 지키면서도 술자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간을 보호하고 내일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술을 무작정 멀리하기보다 올바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술은 여러분에게 해가 아니라 즐거운 인생의 양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생활,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